전립선 조직검사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피검사상에서 어느 정도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면 진단율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비뇨의학과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들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비뇨의학과를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과를 다 돌고 특히 이제 비뇨의학과를 그때 이제 인턴을 돌 때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과 내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선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데 좀 혹 해가지고 비뇨의학과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인 질문을 받으면 저희 비뇨의학과가 신생아부터 노인에까지 다양한 비뇨기 질환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종양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진단부터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이 힘들다든지 재발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항암 치료,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는 그런 게 참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만 있는 생식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에 있어서 전자의 활동성을 유지시키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생식기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젊었을 때는 이제 호두알 정도의 크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전립선 내에 가장 중요한 질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전립선 암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누구한테나 다 오는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심하게 전립선이 증식되는 경우에는 배뇨곤란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호소하고, 전립선 암은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이제 저희 기관 안에 있는 중앙암 등록본부에서 2018년 데이터까지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올해 말에는 2019년 데이터를 발표를 할 건데, 해마다 새로운 환자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한 14,700명 정도가 발생하고요. 현재 남성암에 있어서 위암,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네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립선암 발생률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립선암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수명이 지금 한 80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가 제일 큰 이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혈액 검사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전에는 전이가 되고 난 뒤에 사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것이 요즘에는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조기 전립선암이 증가한 원인 또 한 가지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전립선암이 이제 서구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서구암으로 우리가 여성에서 유방암, 남성에서 전립선암, 남녀 공이 대장암을 들 수 있는데, 원인이 뭘까 생각했는데 대개는 식생활 습관이 이제 서구화, 고지방식이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전립선암은 특별한 가계도가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유전적 변이 소인이 없다고는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들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미국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그 가계도가 이제 여성에서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그다음에 췌장암 이런 암 발생을 높이는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가계도거든요. 그 가계도의 남자 쪽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전립선암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대장암을 흔하게 일으키는 린치 증후군이라는 특별한 또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립선암을 아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계도 내에 전립선암으로 특히 50대의 남들보다는 조금 한 10년 정도 빨리 전립선암이 발생한 그런 환자가 있는 가계도에서는 그런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전립선암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봐서 전립선암의 발생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관여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까? 예, 아쉽게도 전립선암에 특이한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호발하는 연령이 60대, 70대 나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도 연세가 드시면서 빈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이라든지 배뇨 증상하고 전립선암에 의한 배뇨 증상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이 이제 남성분들이 얘기하는 옛날 같지가 않다, 뭐 소변을 자주 본다, 뭐 이런 증상을 가지고는 전립선암을 조금 의심할 수가 힘들다는 거죠. 전립선암이 더욱더 진행돼서 3기 혹은 타장기로 전이를 일으키게 되면 그 전이병소에 따라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그 다음에 뼈로 전이가 되어서 통증을 호소한다더니, 그래서 아쉽게도 뒤늦게 4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아직도 국내에서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PSA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얼마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국내에서 비뇨기 종양학회라든지 대한전립선학회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55세 때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PSA 혈액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클리닉 병원을 찾게 되시면 그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로 그래서 이제 전립선을 촉지하는 검사, 그 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이제 전립선암을 확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조금 더 일찍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중에 뭐 2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다든지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연령보다 빨리 발생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부터 혹시 전립선암이 위험이 있는지 그 PSA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PSA 검사 결과가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조직 검사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전립선 초음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 조직 검사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피 검사상에서 어느 정도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면 진단율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고통스러운 조직 검사를 환자분들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직 검사 전에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 전에 MRI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서 확실히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요. 혈액 검사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비정상이고 MRI에서 특이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냥 관찰,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이후에 1년 혹은 2년 간격으로 그 PSA라는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전립선암의 진단율도 올리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조금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장 수지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를 되게 아실 겁니다. 항문 쪽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의 위치라는 게 골반 저기 깊이 위치하고 있는데 방광의 아래쪽에, 그다음에 직장, 대장의 끝단인 항문 바로 위에 직장의 앞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의 뒷면을 촉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결절이라든지 혹이 만져지면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 경직장 초음파 검사라는 게 이제 전립선 초음파 검사인데 항문 쪽에 초음파를 넣어가지고 앞쪽에 있는 전립선을 초음파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그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을 최소한 12군데 이상 조직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 12군을 장을 뚫고 건너편에 있는 전립선의 조직을 12군데를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부위만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의 12구획을 나눠 가지고 하나씩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처럼 여기 종양이 있네, 내시경을 보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혈액 검사가 높으면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을 12구획으로 나눠 가지고 한 구획당 한 3, 4mm의 아주 작은 조직을 취해서
거기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조기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가 있고 초음파상이라든지 손의 직장 수지 검사에서 큰 혹이 만져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3기 암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조직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MRI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12구획 이외에 또 암이 발생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말초대라고 얘기하는 그 부위가 우리가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2구획을 나누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드물게 전립선의 전방 부위에서도 전립선암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부위는 일반적으로 초음파 소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혈액 검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때 MRI를 해보면 1차 조직 검사에서 커버가 되지 않은, 포함되지 않는 부위에 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조직 검사 전에 이제 우리 MRI를 권해드린 이유는 조직 검사에서 빠지는 부위가 없는지, 그리고 너무나 다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면 조직 검사를 조금 빈도를 줄이자,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좀 줄이자는 게 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부분 마취하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부분 마취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아프죠. 전립선의 통증을 느끼는 주변 부위의 신경을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로 이제 마취를 하지만 그래도 직장을 관통할 때, 그다음에 초음파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 검사이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전신 마취하에 수술장에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지속되고 더욱더 상승되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주로 발생하지 않는 전방이라든지 MRI에서 보이는 부위까지 포함하는 많게는 20군데, 더 많게는 한 30군데까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신 마취라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입원을 또 장기간 해야 되고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 자체에 또 불편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대개 한 70~80%는 대부분은 국소 마취하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한 20~20%는 마취하에서 특수 조직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